아주 재미있는 기절입니다. 일단 배경을 한번 살펴보죠. 애락은 슬프고 즐거움이라는 이 애락은 인간의 기본 감정인 것입니다. 인간이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출은 슬플 때는 슬퍼하고 즐거울 때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을 원색적으로 나타내거나 과격하게 표현하는 것은 문화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슬픔이나 비통의 도를 넘으면 심신을 해치게 되고, 쾌락이 도를 넘으면 문란하고 음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양 있는 군자는 감정 표출은 예술적으로 해야 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공자가 서경의 뜻을 풀이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일단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관저 A 부름하고 락이 부름하고 A 불상이라.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죠. 자, 여기서는 그냥 먼저 직역을 한번 해보면은 공자는 말했습니다. 관저는 즐거우면서 너무 지나치지 않고 슬프면서도 해를 입지 않는다. 이런 분석인데, 이런 얘기인데, 이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관저라는 이 표현은 바로 시경의 첫 편에 나옵니다. 시경 가장 먼저 국풍에 시경 제1구 국풍 제1장 주남편에 나오는 시경의 가장 첫 번에 나오는 시인데, 이 관저는 이 관저에서 낙이 부름 A 불상이란 말을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관저라는 시에서, 관저라는 시는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네 자식에서 이게 자수로 따지면 64자가 됩니다. 64자가 되는 이 시의 내용을 공자가 이렇게 간단하게 추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저가 어떤 내용이냐,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되니까 글자는, 이 문장은 간단하지만 이 해석은 상당히 깊이가 있는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저는 일단 시편의 첫째 나오는, 여기서는 그냥 노래 제목을 얘기한 것이고 동시에 그 내용을 대표하는 말로서 얘기한 것이지 관저에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관저, 이 노래 제목에서 그 64자를 공자가 읽고서 이렇게 8자로 추적을 한 것입니다. 즉 즐거우면서도 음란하지 않고 슬프면서도 몸을 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간단히 얘기를 했지만, 처음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관저는 지금 본 대로 노래 제목이고 동시에 그 관저의 64자의 내용을 이렇게 추격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낙은 즐겁다,
전치사 접속사죠. 즐거움지만 부러움이다. 방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지나치지 않는다. 그래서 즐겁지만 방탕하지 않고, 또 애는 슬프다, 애절하다. 불쌍은 상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상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상심하지 않는다. 슬프지만 지나치게 마음을 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직역이 되는데, 자, 우리는 여기에서 관조의 설명을 자세히 해 드리겠습니다. 이 저는 이게 물술이라고 하는 새 이름인데, 우리가 새라는 말을 옥편에서 찾으려면 두 가지로 찾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새조,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이거를 새추라고 그러는데, 새조와 새추, 이렇게 해서 부수가 새조, 이 새조일 때도 있고 또 이 새추일 때도 있는데, 요 구별은 바로 대부분의 새는 이 새조로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이라든가 이런 때는 이 새조 요 편에서 찾습니다. 그 반면에 이 새추는 아주 작은 새, 꼬리가 짧아서 그냥 여기서 말하는 저는 아주 꼬리가 짧고, 그래서 물새 이런 얘기인데, 물수입과새로서 강바다에서 사는, 날개는 약 45cm쯤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새 추자는, 이 추자는 바로 작은 새를 찾을 때는 이 추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참새는 작은 새라고 해서 작은 새에서 이 추변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물수리새, 요것도 바로 추자가 들어가죠. 추변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것도 물술이라고 해서 크기가 45cm쯤 되는 아주 작은 새. 그러니까 작은 새를 찾을 때는 이 새추, 일반적인 새는 이 새조,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이 관조는 시경 첫 번에 나오는 시입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은 관저새, 즉 물수리의 한 종류인데, 이 울음소리를 빌려서 군자가 짝을 구하는 정결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그리움, 애절함이 섞여 있지만 정욕적이지 않고, 또한 지나치게 비통하지도 않은 그런 그 표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는 이 관조를 풍으로 시작해서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요약하면은 관조는 사랑 노래인데 단순한 연애시가 아니라 예와 절제된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공자는 이 시가 감정의 조화, 즉
기쁨은 지나치지 않고, 또 슬픔도 절제된 그런 표현을 교변적 평가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란하지 않고 상심하지 않는 사랑, 즉 절제 속의 진실한 감정을 표현한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절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64자나 되는 이 관절하는 시를 요약해서 공자는 8자로 추적을 해서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은 관저 원문은 바로 어떤 것인가, 이걸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길은데 이것을 자세히 보고 싶은 사람들은 시경 제일 처음에 나오니까 거기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저는 여기에서 왜 공자가 낙이 불음과 A 불상을 찾아냈는지를 이 가운데서 찾아보려고 조금 복잡하지만 64자 전부를 베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관저 원문, 요거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주남 1편에 있는 관저인데, 관저라는 표현은 여기서 따왔습니다. 관관, 구, 갈매기 구자죠. 여기서도 일반적인 약간 크니까 세조에서 찾습니다. 관관저구에서 여기에서 관저를 따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이 얘기는, 관관이라는 것은 바로 꾸르륵 하는 의성어예요. 의성어. 이건 특별한 의미가 없고 그냥 의성어로서 꾸르륵 이 저구는 이게 바로 그 물새소리요. 물새가 꾸르륵 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꾸르륵 물새소리는 재하지주, 재하는 황하를 얘기해요. 황하가의 늦가에서 우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황하의 늦가에서 우는구나. 이게 이제 이 주어는 여기서 모래섬, 이런 얘기인데, 황하의 모래섬 위에서 우는구나, 이런 얘기고, 요조숙녀, 우리가 많이 쓰는 요조숙녀도 바로 이 관조에서 나온 얘기인데, 바로 얌전하고 정숙한 여자를 요조숙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요 분석을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보겠지만, 요조숙녀는 여기서 문왕의 부인을 뜻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문왕의 부인, 즉 무왕의 아버지인 문왕의 부인을 뜻하고, 군자, 요 구는, 군자가 이 짝구자죠. 조금 어려운데, 구할 구자에도 책받침인데, 짝구자, 좋은 짝을 군자가 찾는 거예요. 여기서 군자는 문왕을 얘기하죠. 즉 군자의, 그대의 좋은 짝이로구나, 이런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참치행체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자연 물수리가 노는 자연 근처를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참치행체, 올망졸망 마른 풀, 행체, 올망졸망 마른 풀은 좌우유지, 여기저기 헤치며 찾는구나. 이 올망졸망 마른 풀을 좌우 여기저기 헤치면서 그 마른 풀을 찾는구나. 요조숙녀여, 얌전하고 정숙한 여자여, 오매 굳이 차납게나 그 요조숙녀를 찾고 있구나. 구지부득, 구한다, 찾다.
찾아도 부득 찾을 수가 없구나. 오음의 사복, 잔악계나 그냥 생각만 하누나. 유재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전전반측. 이 밤도 전전반측. 우리가 많이 쓰는 얘기죠. 이 밤도 잠 못 자며 뒤척거리는구나. 그래서 참치행체, 올망졸망, 여기에서 이 반복되죠. 얼망졸망 마른 푸른 좌우체기, 이리저리 뜯어보는, 채점이 뜯어보네. 요조숙녀여, 얌전하고 정숙한 아가씨가 금술 우지 안에 금술 좋게 사는구나. 금술 좋게 사는구나. 참치행체, 계속 참치행체가 나오죠. 그 옆모습을, 자연환경을 이렇게 시로 나타냈으니까 바로 올망졸망 마른 풀을 좌우모지 여기저기 뜯어보는구나. 새가 이렇게 여기저기 뜯어보는 그런 새가 움직이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죠. 요조숙녀여, 얌전하고 정숙한 여자여, 종고 악기 하노라. 풍악소리를 울리며, 풍악소리를 울리며 즐기도다. 이런 얘기가 바로 주남 국풍, 시경의 국풍에 있는 주남 제일 첫 장에 나오는 관주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이 시를 가지고 공자는 낙이부름 A 불상이라는 8자로 축약을 했는데,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저구는, 여기서 말하는 이 관과는 의성어라고 해서 별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저구는 바로 물가에 사는 새, 물수리입니다. 물수리. 암수가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으로 이 저구를 중국 사람들은 부부의 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저구가 부부의 정을. 그 다음에 요조숙녀, 군자, 호구, 이 곱고 정숙한 아가씨야말로 군자가 좋아할 짝이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조숙녀는 문왕의 왕비인 태사, 문왕의 왕비인 태사를 의미하고, 군자는 문왕을 의미합니다. 무왕의 아버지인 문왕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공자는 어떻게 이것을 평가하고 연결했느냐. 이 낙이 부름은 바로 즐겁지만 음란하지 않는다. 낙이 부름은 이렇게 종과 북, 검은고, 비파, 검은고, 비파, 종과 북, 검은고, 비파, 이것과 함께 즐거워하는 장면이 나오세요. 이렇게 이 즐거워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즐거운 장면이 나오지만 이것이 방탕한 즐거움, 음은 아니잖아요. 음은 아니다. 그래서 군자가 예에 맞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한 것으로 절제된 즐거움, 이걸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A불상은 구지부득 구하려해도 얻지 못하고, 또 오매 사법, 즉 구하려해도 얻지 못하고 밤낮으로 그리워한다. 밤낮으로 그리워해도 그리워서
전전반칙, 뒤척인다, 이런 표현이죠. 어? 이러한 표현에서 바로 애절한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게 바로 A 불상을 나타내는 그런 식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삶을 파괴하거나 병들게 하는 지나친 비통이니 이런 거는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슬픔조차도 절제되어 아름다운 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 종합정리를 해보면은 관절은 바로 사랑 노래이지만, 64자인 저 관절은 사랑 노래이지만 절제된 사랑, 예에 맞는 사랑을 담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공자는 이 노래를 아주 높이 평가하여 시경의 첫머리에 놓인 이유입니다. 감정을 조화롭게 다스린 본보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관전은 단순한 연애시가 아닙니다. 인간 감정을 예로 교화하는 시각으로 시경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